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부모와 딸을 함께 기소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조민 씨가 저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여론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민 씨가 자꾸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과도하게 이번에 또 음반까지 냈다고 하니까 네. 좀 상식적인 수준을 좀 넘는 거 아닌가. 조국 장관이야 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조민 씨는 뭐 좀 뻔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쁘다 보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분들 알아서 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냅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얘기는 저는 가능성 저희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뉴플리 공소시효 2달 남은 조민 가수로 데뷔, 이 조국 친구 죽창가 미친 건가입니다.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이 코끼리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정치와 엮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이번엔 직접 부른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라는 제목의 동요를 선보였는데요. 좀 원래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요 하나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음원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동요 녹음이라는 건 사실 제가 뭐 아무 때나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수도 아니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제 음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게 되는 네, 이 음원 발매 바로 다음 날 조민 씨 SNS에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을 해서 산 지 오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씨 그동안 이 고양이 간식 만들기와 같은 일상 영상, 또 카페에 간 모습 등을 꾸준히 올려 이미 구독자 20만 명이 넘은 인플루언서가 됐는데요. 이 커리어가 막힌 상황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활발한 활동, 아버지의 응원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이촌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민 씨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피해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다음 달이면 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본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2달 뒤면 끝이 납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지만요. 이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내용 등 고려하면 검찰이 조민 씨 역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북콘서트에서 한 이 조민 씨 관련된 발언, 보수 성향 단체들이 뽑은 올해 10대 가짜 뉴스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 하문경 씨가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나와 야권을 향한 날선 발언들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장관의 이 발언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또 이 조 전 장관의 고향에서도 그의 출마를 만류한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출마설에는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문파 결집으로 내년 총선에 킬러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견을 예. 모 언론사에서 네네, 여론조사도 했어요. 실시했잖아요. 네네. 이게 벌써 성공한 거예요. 조국 입장에서는 독주도 마시고 네. 쉐코시도 안주해서 마시면서 그런 내용 사진 딴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 조국에게는 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시대는 개딸의 시대이지만은 문재인 시대는 문파의 시대였어요. 그 문파를 조국을 통해서 결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리고 킬러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물 자체가 뭐 확장성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구도 자체를 변화시켜요. 뭐 당연하죠. 조국이 구도를 변화시킬 수 전면에 있는 유일한 등장하면 사람이죠. 예. 총선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로 구도가 그렇죠.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킬러 인물. 그래서 우리 정부는 킬러 문화 없애자 그러는데 정확한 분석이죠. 네. 제가 그 킬러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민 씨 정치적 행보로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매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조민 씨의 어떤 행동을 보면 지금 뭐 어머니 일단 구속돼 있고 아버지도 지금 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본인이 이 문제와 또 동떨어질 수가 없고 본인도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제 조만간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소라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가족이 전체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 가족 전체를 뭐 구속한다든지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가족 내에서도 그래도 좀 이게 봐주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숙명여고 사태 때도 보면 그 이 미성년자 학생들을 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비난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다 기소를 하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성인인데 성인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사법적인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유롭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어떤 문제, 그걸 이제 검찰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부모와 딸을 함께 기소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조민 씨가 저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여론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민 씨가 자꾸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과도하게 이번에 또 음반까지 냈다고 하니까 네. 좀 상식적인 수준을 좀 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소 가능성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노관심입니다. 조민이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시사 영역에서 다뤄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야 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조민 씨는 뭐 좀 뻔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쁘다 보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분들 알아서 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냅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얘기는 저는 가능성 저희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뭐 이거를 뭐 출마. 네. 출마나 뭐 이런 거 얘기를 들면은 뭐 정당에서 공천을 줄 리도 없고 여기 줬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눈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막 난리가 네. 나고 이전 투구가 될 텐데. 그냥 조민 씨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조국 교수도 얘기했던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조민 딸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커트라인이 80점인데 95점을 맞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뭐 다른 시험에. 그런데 컨닝을 해가지고 한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걸렸으니까 야 나는 원래 이거 컨닝 안 했어도 94점은 맞으니까 나는 이거는 영향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컨닝하면 그냥 끝입니다. 저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구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장관 이 관련된 출마 관련 설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아예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어 나올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도 뭐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백노들은 신당을 못 만들어요. 거기도 전형적인 백노였거든. 우리 같은 놈은 다 까마귀고 자기들은 백노였다고. 이 권력을 탐하는 동네에서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당 못 만들어요.
이현정 의원님, 이 조국 전 장관은 백로라 까마귀처럼 신당 못 만든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고고하다는 거죠. 정당이라는 게 무리 당자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정당의 리더는 그런 걸 잘 해야지만이 정당이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게 이제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 정당 못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변수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장창원을 했던 사람들이 네. 뭔가 정당을 지금 창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국 전 장관한테도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 지금 전부 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폄훼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된다 그러면 저는 백로 이 까마귀 논쟁을 넘어서서 네. 실질적으로 그 친문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뭔가 출마를 어떤 면에서 강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다가오면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